안녕하십니까. 이슈앤뷰 시작합니다. 좀 시원하게 주가가 못 가고요. 여전히 걱정해야 될 게 많은 거죠. 경기 침체. 이번 주 또 내일은 동시만길이고요. 금요일 또 미국의 물가지수표 앞두고 있고 다들 좀 눈치 보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와중에 좀 오르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양새입니다. 코스피는 참 이제 2,700 회복하기가 쉽지 않네요. 2,600 중반에서 움직이고요. 코스닥은 879, 880 요 선을 오갑니다. 오늘 마켓 주민 시간에 박주근 대표님 함께 하는데요. 최근에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기업 그룹별로 투자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디가 수혜가 되는 거지? 그 얘기를 좀 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님 오늘 오시는 날입니다. 네, 이슈앤뷰 이야기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또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관련해서 그 전부터 진행이 됐지만 국내 대기업들이 엄청난 투자 계획들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함께 투자자들은 어디를 주목해 봐야 되지? 이런 궁금증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기업들이 이렇게 투자하기, 물론 투자 계획입니다. 네. 몇 년간에 걸쳐서 하는 거지만 이걸 막 더해보면 1,000조 원이요? 네. 1,000조 원을 투자하겠다. 투자의 핵심 방향, 키워드는 뭔가요? 이제 이례적인 좀 발표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전에도 투자 계획은 많이 발표하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네. 보수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이명박 정부 때는 취임하고 한 3개월 있다가 발표를 했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2월에 취임하고 8월 달에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2017년에 취임하셨는데 1년 있다가 2018년도에 1년간의 간격을 두고 발표를 했는데 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말 역대 정부에서 가장 빠른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를 발표했다는 게 저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1,000조라는 돈은 어느 정도 돈이냐면요. 네. 작년 우리나라 GDP가 2,057조였습니다. 그럼 1,000조면 딱 절반이지 않습니까? 네. 1,060조 정도. 네. 물론 한 해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5년간이니까요.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이 51.5%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GDP에 1년에 한 10%의 GDP 성장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 계획을 다 투자가 된다면 5년간 나누니까 그 정도라서 이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만큼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서 이런 거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번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떤 분야냐? 배터리가 가장 많습니다. 네, 2차 전지. 네.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 환경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줄 수가 있는데 투자 규모가 발표되는 날마다 사실은 주가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게 투자자들은 정확히 보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소식이 나쁘지만 않은데 너무 크니까 그리고 너무 많은 장황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역시 투자자분들은 아직까지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핵심 투자 방향은 2차 전지, 배터리, 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 에너지, 환경, 에너지, 환경, 네, 친환경 이런 네, 쪽이군요. 네, 다들 이제 대기업들이 미래 이제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아무래도 삼성그룹이 세계 1위고 투자 규모도 크기 때문에요. 45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재용 부회장은 목숨 걸고 하는 일이다. 네. 대규모 이제 M&A 건도 좀 일어날 것 같은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주로 어디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까? 네. 삼성그룹의 투자 금액이 450조라는 것이 사실 헤드라인이 걸리면서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는데 이날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2%나 떨어졌습니다. 같은 날. 그래서 굉장히 이 투자를 좀 무색하게 했고요. 작년에 한번 발표했어요. 작년에 어떤 발표였냐면은 작년에 2021년도에 3년간 240조 원, 연평균 80조 원 투자하겠다는데 여기에 10조를 더 더한 겁니다. 사실은 90조를 늘린 거죠.
100조를 더한 거. 아니죠. 이제 10조. 5년간이니까 네네. 3년간 240조인데 연간 8조였거든요. 이번에 450조니까 5년간이니까 연간 90조니까 연간 10조를 더 투자를 하겠다고 사실은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자, 그럼 어디에 발표하느냐? 이번 발표의 핵심은 크게는 반도체가 있고요. 두 번째 바이오, 그리고 AI 디지털 쪽입니다. 배터리하고 중공업이 빠졌어요. 이게 이제 관심 가지고 있고. 근데 반도체를 좀 주식이 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대에서 전년 퍼센트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반도체 때문인데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사가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하고 이제 파운드리가 있는데 메모리 쪽에서 기존 그러니까 작년까지 2등 기업과 메모리 반도체 기술 격차가 1.5년이 났어요. 근데 이게 지금 6개월 이내로 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늘 이야기하는 초격차의 간격이 엄청 좁아졌다. 이번에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그 AR 그 유럽 출장을 간 가장 큰 이유도 이 초격차의 간격이 너무 좁아졌기 때문에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EUV 기술을 가져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조급했는지를 일부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읽어야 될 부분은 발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전자에 부사장급의 전격 인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이 뉴스는 저는 굉장히 큰 뉴스라고 생각하는데 네. 왜 이게 큰 부분이냐면 삼성전자에서 반신반의하면서 부인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이라는 걸 인정해버린 부분입니다. 첫 번째, 파운드리에서의 수율이 낮았다는 걸 인정해버린 부분이고 왜냐하면 파운드리 다 바뀌었거든요. 인사를 이동. 단행했다는 거죠. 네네. 교체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어디서 바뀌었냐면은 연구소장을 바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 격차가 좁아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 이번 인사로 나타난 부분이라서 네. 이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인정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삼성그룹의 투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에 대해서 일단 반도체에 굉장히 많이 실리를 한 것 같고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투자를 발표하면서 가장 큰 방점을 찍은 것은 역시 반도체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던 초격차의 간격을 계속 넓혀가겠다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에서 얼만큼 따라갈 것인가가 두 번째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바이오하고 AI 쪽인데, 삼성 바이오를 압도적 글로벌 1위를 만들겠다는 게 이 투자 목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를 그 CDMO 시장에서 삼성 반도체 같은 압도적인 초격차의 기술로 가겠다는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그 AI 로봇 이쪽인데, 로봇 시장도 M&A에 좀 나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 역시 배터리 쪽입니다. 이번 450주 발표에서 배터리가 좀 빠져 있었고 이것이 현재 삼성 SDI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삼성중공업에 대한 투자도 지금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아서 이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출장에서 가장 관심 가는 부분은 M&A죠. M&A인데 지금 후보군은 한 3개 정도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그 NXP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동부 반도체 그 DB 하이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력용 차량용 반도체인데 원래 지멘스의 자회사죠. 그러니까 NXP를 인수하려면 지멘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8조 원 정도 됩니다. 요게 있고 그다음 후보군이 같은 차량용 전력용 반도체 회사인 ST 마이크로닉스가 있습니다. 조금 규모는 작지만 이 두 개가 지금 거론되고 있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차량용 반도체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네. M&A를 통해서 해결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대상이 이제 ARM입니다. ARM은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핫한 매물로 나와 있긴 한데 한 기업이 바로 인수하기 어려울 것 같고 컨소시엄을 해서 인수할 수 있는 기업 후보군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굵직한 기업들은 좀 봐야 되니까 속도를 조금만 내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 투자를 13조 원 한다 그러면서 왜 미국에만 투자를 할까라고 얘기했는데 국내에는 그보다 더 큰 금액을 2025년까지 63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현대차는 어디에 투자하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한 저는 핵심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동화 기술 쪽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건 자동차의 생산을 12%가 늘리겠다는 거죠. 전기차 마켓 셰어를.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잘 보시면 더 큰 규모가 38조가 내연기관 사업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인데 현대차 이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전동화만 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잘 아시듯이 부품 수가 반으로 줍니다. 그럼 고용에 바로 타격을 받겠죠. 네. 그래서 전동화에도 투자를 해서 이 고용에 그 심각한 타격이 오는 전동화의 전환 방향을 조금 더
속도를 늦추겠다는 의미가 저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사실은 반도체보다 훨씬 많은 고용 창출이 일어나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도 전체 자동차의 85%는 내연기관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고용이 줄어드는 것을 조금 더 연착륙을 시키겠다는 게 사실은 제 투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핵심은 역시 전동화입니다. 그리고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미국의 투자를 전동화 기술을 자동차의 전동화를 전기차를 미국에서 전쟁 기술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현대차 그룹의 이미 투자의 핵심은 투자는 하고 미래적으로 가지만 고용의 감급 효과는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게 아마. 지난번에 이제 뭐 내연기관은 엔진도 안 맞는다고 하고 완전히 뒤 돌아서는 것 같더니만 그렇습니다. 이번 투자는 또 보니까 좀 결이 좀 다르더라고요. 다른 거죠. 예. 이제 고용이 감소하는 그 전동화를 시켰을 때 고용 감소 폭을 최소화시켜 보겠다는 게 저희 제 단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그룹도 뭐 투자나 M&A를 열심히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이잖아요. 네. SK그룹은 5년간 247조. 앞서 보면 삼성 다음으로 눈에 띄게 많은 규모인데요. SK는 주로 어디 투자합니까? SK그룹의 핵심도 역시 반도체와 소재입니다. 네. 이게 가장 많고요. 그러니까 200 중에서 142조가 거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 비즈니스입니다. 배터리를 보시면 됩니다. 네. 두 개가 핵심이라 보는데 삼성그룹의 반도체와 SK그룹의 반도체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은 아까 투자의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경쟁력인 초격차의 간격을 계속 줄이지 않고 가겠다. 이게 투자 포인트 핵심이고요. SK그룹은 한마디로 말하면 반도체의 생태계를 만들어 보겠다. 어떤 생태계? 하단부의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소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선 SK그룹 투자 발표에서도 반도체와 소재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여기에 증설되는 걸 보면 소재, 부품, 장비를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K그룹, 그러니까 삼성그룹 전자의 반도체 전략은 끝단부, 밸류체인의 끝단부로 가고 있다면 SK그룹은 하방 부분에 가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죠. 소재, 부품, 장비로 가고 있다 보니까 약간 결이 달라서 어떻게 보면 이 투자를 계획할 때 정부가 약간의 조율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약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역시 배터리인데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부분을 더 이제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거기에 그린 에너지를 플러스시켜서 ESG 쪽으로 강화시켰다는 게 핵심이고, 나머지 부분 뭐 바이오, 디지털 쪽은 역시 하고 있는 부분에 조금 더 보탠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그룹은 이제 구광모 회장의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조용한 리더십이긴 한데, 예, LG그룹도 이제 뭐 2차 전지 쪽은 LG화학, LG엔솔 굉장히 선두권에 미리 투자를 해가지고 성과를 내고 있다는 말이죠. LG그룹의 향후 투자 계획은요? 이번 투자 발표에서 삼성하고 현대차그룹이 먼저 발표를 했고, SK가 그다음에 발표하고 LG그룹이 전력기 발표했거든요. 물론 뭐 그룹 순위도 있긴 하지만 LG그룹의 발표를 보면 약간 생색맞추기, 뭐 어떻게 뭐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약간 엇버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뭐 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일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서 저는 가장 수혜를 받은 종목은 배터리다. 배터리 중에서 LG엔솔이 저는 가장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SK이노베이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도 그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부분에 가장 많은 금액 10조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밑에 주력 사업 63조는 27조 들어가 있는 것은 이건 그냥 뭐 일상적인 하는 걸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LG그룹의 핵심은 배터리와 인공지능 AI 데이터가 저는 핵심이라 봅니다. 이 두 개 부분에서 LG그룹이 어떻게 가겠다는 걸 청사진을 보여줬고 실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빠져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자동차 전장 사업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전동화. 이제 LG그룹이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었는데 전장 사업이 이번 투자에서 빠져 있다는 것 좀 의외의 투자 발표였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LG전자하고 협력을 해가지고요. 마그나하고도 하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뭔가 좀 LG그룹은 내실을 좋게 얘기하면 내실을 다지겠다는 얘기고죠. 내실이 가장 있는 전투 발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적인 투자는 또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비교가 되네요. 포스코까지 얘기했으면 포스코도 이제 그룹인데 포스코는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뭐 ICT도 있곤 하지만요. 53조 원 투자 국내외 53조 원이군요. 주로 어디인가요? 포스코는 크게 두 축으로 보셔야 됩니다.
기존 철강 사업을 고도화하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탈탄소 네. 이걸 어떻게 해서 안정화시켜서 고도화할 것인가가 가장 큰 축 하나고, 두 번째가 탈스틸. 그러니까 철강이 아닌 분야에서 매출의 포트폴리오를 얼만큼 50% 이상까지 끌어올리느냐가 앞으로 5년간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철강에서는 고도화를 시켜서 사실 대부분의 글로벌 철강사들이 수익률이 좋지가 않거든요. 포스코가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좋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도화시켜서 코스트를 최소화시키고 친환경을 시켜서 주가에 어떻게 반영시킬 건지가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 포스코 케미칼에서 양극재를 시작했듯이 탈철강 부분에서 얼만큼 매출액의 50% 이상을 빨리 끌어올리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 사업으로 보시고 그에 대한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뭐 기존 소재로는 그린 철강, 2차 전지 소재, 친환경 수소 이런 게 있는데 크게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의 주가 핵심은 이 두 가지를 얼만큼 잘 같이 끌어올리냐가 향후 포스코의 주가나 투자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주요 국내 대기업들의 굉장히 좀 사실은 경기가 위축되는 국면이잖아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투자 청사진들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가 실제로 돼, 안 돼, 이걸 카운트하는 것보다 어디에 돈을 쓰려고 하지? 뭘 관심 있지?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이제 기업별로 짚어주셨고요. 주요 이 기업들로 보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서 이제 마무리를 좀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투자 발표를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이 투자한다고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네. 결국은 이제 그게 낙수 효과로 네. 반도체도 소부장 쪽이 이제 오르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투자를 하는 대기업, 그 다음에 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낙수 효과를 봐야 되는 기업들 어디를 좀 봐야 되는지 뭐. 얘기해 주시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일부, 친환경 이 세 가지의 낙수 효과를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기업들 중에 80% 이상 전체 투자 금액 중에 80%니까 한 800조가 국내 투자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투자가 되면 결국에는 협력업체까지 가게 돼 있겠죠. 근데 그 분야를 주로 봐야 되는 것 같고, 저는 이번 투자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좀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죠 경실련이 왜 투자를 발표하는 그 대기업 그룹에서 상장사들은 왜 그걸 공시를 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미 문의를 한 상태거든요. 공시하게 되면 의무를 좀 가지라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네. 저는 연례적으로 늘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는 것은 그렇게 실익이 높다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장사들은 얼마를 투자할 건지에 대해서 현대차가 미국 공장 투자하는 거 외에는 공시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저는 분명히 공시를 해야 된다 보고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공시를 보고 신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늘 매년 그리고 3년마다 이렇게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투자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방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앞으로 투자를 할 때는 어느 분야나 어떤 식으로 투자할 것에 대해서는 공시를 해서 투자에 대한 책임이나 말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까지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국내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 오늘 점검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